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금 시작하는 부자 공부라는 책입니다. 권성희 지음 가디언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돈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깊이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릇이 커지면 돈은 제 발로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부자의 그릇을 만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의 그릇을 만들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과 친하고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부자들은 무엇보다도 돈이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세상에 돈이 나쁘다고 생각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진심인데요. 부자들은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 진정한 긍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벌어들인 돈에 감사하고 그 돈으로 더 많은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믿습니다.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대개 자신의 능력과 근면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돈을 번 사람들입니다. 돈과 부자에 대해 무의식적으로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에게는 돈이 모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끌리기 마련인데요. 돈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도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입니다. 또한 부자가 되려면 목표보다 먼저 원칙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의 구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원칙과 확장 가능성입니다. 계획이란 목표를 구체화한 실행 방안으로 부자는 그러나 계획, 즉 구체적인 실행 방안 때문이 아니라 원칙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원칙이란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가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목표의 확장 가능성이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목표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목표를 세울 때 원칙과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되 돈 자체를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목표가 되면 큰 성취를 이룰 수 없습니다. 부자들은 이미 돈을 많이 갖고 있어 돈에 대한 욕구가 적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부자들은 대개 부를 쌓기 전부터 돈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한 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돈은 전문적인 활동의 부산물입니다. 열정, 관심, 그리고 관심 주제에 대한 지식 등이 내 열쇠였습니다. 돈을 버는 건 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내 목표는 배우고 모험을 하고 즐거움을 즐기고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부자는 나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러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사실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돈은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수단일 뿐입니다. 목표는 중요한 삶의 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또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크고 유연해야 합니다. 부자는 지금 바로 행동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리면 사주를 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한 달에 한 번 점집을 찾아다니며 내 앞날에 대해 질문하고 상담하곤 했습니다. 그때 회사 바로 옆자리 여자 선배가 혀를 차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주팔자를 아무리 보면 뭐하냐. 뭔가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길 만한 행동을 해야 인생이 풀리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역술가만 쳐다보면
거저 좋은 일이 생기냐. 아무리 사주팔자가 좋아도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매일 같은 생활,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하면 그 인생이 아무리 좋아져 봤자 거기서 거기지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은 채 인생이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갑부와 눈이 맞아 결혼하거나 로또에 당첨되거나 옵션 투자로 대박 나는 우연한 행운을 기다리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현재는 과거에 내가 했던 행동의 결과이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불평할 일도 없고 지금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서 미래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거창한 결심이라도 결심에서 끝나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결심을 하는 것보다 닥치고 행동부터 하는 것이 인생을 바꾸는 더 빠르고 나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 지금 상태를 바꿀 수 있는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이성적입니다. 지금과 다른 행동을 시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자는 말이 없습니다. 부자들은 공통적으로 결정적인 순간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갈라지는 분기점에서는 입을 닫습니다. 실제로 돈을 투자할 때 입은 닫고 귀는 많이 여는 사람이 뛰어난 성과를 올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듣는다고 하면서 실은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생각을 증명해 줄 만한 정보만 가려서 듣는 것은 잘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잘 듣는다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 자신의 생각을 비우는 것, 입을 비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부자가 되려면 치명적인 돈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실수만 줄여도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주위 사람들을 의식한다. 주위 사람들과 경쟁하고 그들의 물질적 소유물을 질투한다면 어렵게 벌어들인 돈을 자산 형성에 투자하는 대신 남들을 부럽게 만들 만한 물건을 사는데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2. 인내심이 없다. 신용카드로 지출한 돈은 빚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빚을 지고 있는 한 다른 사람만 부자로 만들어줄 뿐입니다. 3. 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먼 미래를 바라보며 꾸준하게 돈을 모아가면 지금은 부자가 아니라도 앞으로 30년, 40년 후에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리스크를 치지 않는다. 원금을 잃을까 두려워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만 돈을 모은다면 평생 허리띠 졸라맬 생각을 해야 합니다. 5. 과거에 연연한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말버릇이 있습니다. 걔가 옛날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많이 컸어.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크는 동안 당신은 뭐 했는가 하고 말입니다. 모름지기 사람을 볼 때는 지금의 모습을 보고 미래에 더 발전할 모습을 기대해 줘야 합니다. 돈을 쓸 때도 예정 가격을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지금 사려는 물건 혹은 투자하려는 대상의 가치가 시장 가격에 적합한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예정 가격과 지금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아무 실익이 없습니다. 돈의 아웃풋을 관리할 때는 과거를 잊어야 합니다. 6.
잘못된 타이밍을 선택한다. 잘못된 타이밍을 골라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그냥 돈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7. 자산을 돌보지 않는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실천은 자신의 자산을 마치 꽃을 가꾸고 애완동물을 돌보듯 관리하는 것입니다. 8. 나쁜 습관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쁜 습관의 비용이 당장의 비용을 넘어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9.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선한 사람에게도 때때로 불운은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불운에 대비되어 있지 않다면 자신이 그때까지 쌓아 올린 분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과 비상금을 통해 예기치 못한 불운에 대비해야 합니다. 10. 돈을 쉽게 벌려 한다. 순식간에 부자가 되는 사람은 드뭅니다.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벼락에 맞을 확률보다 낮다고 하는데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단순히 복권 구입에 그치지 않습니다. 쉽게 돈을 벌려는 생각은 성급한 투자 결정을 유도해서 우리의 투자도 망치게 합니다. 11. 투자 결정을 전문가에게 의존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투자 전문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우리 스스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12.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 투자한다. 다른 누군가가 큰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 투자의 내용과 작용 기제가 무엇인지 이해하지도 못한 채 무작정 따라 투자한다면 부자가 되긴 어렵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사소한 습관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불필요한 것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을 쓴 작가 콜린스는 매년 새해를 맞을 때마다 각자 그만둬야 할 일 목록을 만들어 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내가 진정으로 열정을 갖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재능을 타고났다고 생각되는 일은 무엇인가? 나를 경제적으로 먹여 살려주는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가 모두 겹친다면 그야말로 행운아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지 않더라도 이 세 가지에 쏟는 시간이 전체 시간의 50%가 안 된다면 지금 당장 그만둬야 할 일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충만한 인생은 무엇인가를 더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모두 제거하고 남은 단순한 데서 출발합니다. 꾸밈이 많지 않은 단순한 집, 번잡하지 않은 단순한 스케줄, 일을 처리하는 단순한 틀, 이런 것들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 다니기 싫을 때 이놈의 회사 때려치고 사업이나 할까라고 말합니다. 쥐꼬리 같은 월급 받고 살기가 팍팍할 때도 사업이나 해야 돈을 벌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업은 사업이나 라는 생각으로 도전해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미쳤다 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남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사업가로 성공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한 가지가 바로 기꺼이 일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기꺼이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사업을 할 때 충분한 내적 동기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이유, 예를 들면 돈을 벌고 싶다든가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가 하는 이유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사업의 세계에 뛰어들면 얼마 가지 못해
너무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고 포기해 버립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란 일을 일처럼 느끼지 않는 마음을 뜻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일해도 일이 일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자신의 존재 자체의 구분이 모호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기꺼이 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미쳤다 라고 표현한 것처럼 정신없이 바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미친 것처럼 보일지라도 스스로는 더 없는 행복감에 푹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성공한 사업가의 자질을 지니게 됩니다.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9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여유가 없어서라고 하는데요. 재정적인 여유도 없지만 돈을 버느라 시간적 여유도 없는 것이 더욱 가난한 느낌이 들게 한다고 합니다. 시간적 여유를 찾아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잡는 것만으로도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과 개인 생활 사이에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지금 있는 곳에 100% 존재하라. 2. 좀 더 조직적으로 일하라. 3. 취미를 가져라. 4. 집안일도 계획해서 하라. 5.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들라. 6. 안 돼요 라고 말하라. 7. 디지털 없는 시간을 만들라. 8. 몸을 가볍게 하라. 9.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라. 이 9가지를 직접 실천해 보면 돈이 불어난 것이 아닌데도 이전보다 정신적 여유가 생겨서 좀 더 부자처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큰 그릇이 되면 돈이 와서 담기기에 부자들의 사고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1. 부자 옆에 줄을 서라. 산삼밭에 가야 산삼을 캘 수 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직접 보고 듣고 대화를 나누고 경험해 봐야 합니다. 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 이 말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부자의 겉모습만을 보고 부자처럼 돈을 쓴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부자가 아니면서 부자 따라 하다간 가랑이가 찢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부자를 부자로 만들어준 생각, 부자를 부자로 키워준 행동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부자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내를 파악해 따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3. 항상 기뻐하라. 그래야 기뻐할 일이 줄줄이 따라온다. 관성의 법칙은 사람의 마음에도 작용합니다. 관성의 법칙이란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모든 물체는 자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한번 짜증스러워지면 외부에서 상황을 변화시킬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짜증스러운 상태를 지속합니다. 짜증을 빨리 벗어나는 길은 외부 환경의 변화를 기다리기 전에 먼저 자발적으로 억지로라도 즐거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싫어도 뭔가 좋은 면을 찾아보고 아무리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합니다. 웃으며 기뻐하면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 중엔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4. 남의 잘됨을 기뻐하라. 그 축복이 메아리처럼
나를 향해 돌아온다. 남, 특히 가까운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남이 잘 되면 좋지만 나보다 더 잘 되고 나보다 더 인정받으면 마음의 질투와 시기가 생기게 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도 그 대상이 사촌, 즉 가까운 친척입니다. 나는 25평 아파트에 사는데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친구가 더 넓고 좋은 33평 아파트에 살면 배가 아픕니다. 내 자식은 지방대 갔는데 친구 애는 서울대 들어가면 배가 아픕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배 아파봤자 나만 손해입니다. 배는 나만 아프지 사촌이나 친구가 아픈 게 아니기 때문에요. 괜히 손해 볼 일 하지 말고 남이 잘 됐을 때 축복해 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가까운 남이 잘 됐을 때 자동적으로 잘 됐네, 진짜 잘 됐네 라는 말이 나오도록 훈련하자는 말입니다. 기뻐하는 것도 훈련이듯 남을 축복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축복하는 말이 습관이 되면 주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은 돈보다 더 귀한 재산입니다. 축복해 주는 말을 습관처럼 하면 사람, 재산, 인재가 내 주위에 늘어납니다. 5. 자꾸 막히는 것은 우선 멈춘 신호다. 멈춘 다음 정비하고 출발하라. 동물들은 지진이나 폭풍이 닥치기 전에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문명에 길들여지며 본능을 억제해 왔지만 위험을 감지하는 동물적 감각은 여전히 우리 몸과 마음의 감으로 남아 있습니다. 감이 좋지 않다거나 예감이 좋지 않다는 말도 이런 맥락에서 나옵니다. 흔히들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막힘이나 장애가 없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한두 번의 좌절로 포기한다면 어떤 일도 성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반면 뭔가 잘못 돌아가거나 감이 좋지 않아 일단 멈추고 다시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 지혜이고 직관입니다. 밀어붙일지 일단 멈출지 판단하는 능력이야말로 부자의 핵심 역량입니다. 6. 들어온 떡만 먹으려 말라. 떡이 없으면 나가서 만들어라. 실패한 사람은 문제만 보고 성공한 사람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습니다. 떡이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떡을 만들 해법을 찾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7.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 부자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생각만으로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마음 먹었으면 빠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설사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가 내일 더 나은 행동을 만들어주는 자산이 됩니다. 행동의 시행착오가 내일의 나를 단단하게 해줍니다. 8.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 말라. 그가 사는 법을 배우도록 하라. 돈 많은 사람의 현재만 보고 가진 돈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어떻게 돈을 벌고 모으고 불려왔는지 배워야 합니다. 9. 본전 생각을 하지 말라. 손해가 이익을 끌고 온다. 때로 일을 하거나 투자를 하다 보면 손해를 보는 일이 있습니다. 이 손해를 손해라 생각하지 말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10. 돈을 내 마음대로 쓰지 말라. 돈에게 물어보고 사용하라. 돈에게 물어봤자 돈이 대답할 리 없습니다. 다만 돈을 쓸 때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가, 어떻게 쓰는 게 이 돈을 가치 있게 만드는 길일까 따져봐야 합니다.
11. 작은 것 탐내다가 큰 것을 잃는다. 무엇이 큰 것인지를 판단하라. 소탐 대실은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는다는 뜻의 사자성어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는 사람들이 그리 많을까요? 아무리 작더라도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기 힘들어서입니다. 소탐 대실하지 않으려면 넓고 크게 보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12. 돌다리만 두드리지 말라. 그 사이에 남들은 결승점에 가 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입니다. 너무 오래 생각하다 보면 기회를 잃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느라 시간을 끄는 것보다 실패해도 시도하는 게 더 낫습니다. 신중을 핑계로 결정을 미루느니 빨리 실패하고 빨리 재도전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13. 불경기에도 돈은 살아서 숨쉰다. 돈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다들 어려운 불황에도 돈이 모이는 곳은 있습니다. 돈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향하는지 관심을 가지면 돈이 말을 겁니다. 14. 인색하지 말라. 인색한 사람에게는 돈도 야박하게 대한다. 부자가 되려고 절약하는 것은 좋지만 짠돌이, 짠순이로 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얻어먹기만 하고 베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짜게 모은 돈은 주인을 야박하게 배신하기도 쉽습니다. 15. 있을 때 겸손하라. 그러나 없을 때는 당당하라. 대개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있을 때는 거만하고 없을 때는 비굴합니다. 돈은 와서 담기는 거라고 합니다. 결국은 내가 큰 돈이 담길 만한 그릇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릇이 안 되는 사람에게 큰 돈이 담기면 그릇은 깨집니다. 그릇이 안 되는데 돈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긍정적 마음을 먹는 순간 부자의 길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 책, 지금 시작하는 부자 공부를 통해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